자, 지금부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의 찬반에 대한 논의는 싹 빼고 말하자고요. 그건 싹 빼고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전공의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오는 게 맞다, 돌아오지 않는 게 맞다. 그런 거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 가치 판단, 그런 거 싹 배제하고 그냥 현상으로 보잔 말이에요. 현상.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 담론에서 참 답답한 얘기인데 안 돌아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고? 그리고 안 돌아오고 있죠. 그러면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이면 돌아온다. 아, 전공의들 집안이 너무 좋아.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집안이 부잣집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거 면허 취소 당하면 뭐 3개월, 3년 뭐 데미지 나름 버텨.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윽박 지른다고 쫄아서 복귀하는 그런 게 아닌데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면 이럴수록 내 새끼들이라고 이 교수님들이 내 새끼들 건들지 마 그러고 교수님들이 동반 파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본부에서도 대학에서도 이제 정원을 많이 부를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의대 늘리면은 이해관계가 좋거든. 그러니까 대학이요. 대학 사학 이사장님들 앤드 거기 이제 대학 총장님들 대학본부에서는 정원 늘리자고 아무 생각 없이 정원 늘릴 거야. 그랬더니 오늘 3,600명 얘기가 나왔어. 그렇죠? 정부는 2,000명 최소 2,000명 얘기했더니 대학 본부들에서 주께서 3,600명 놀려주세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있다가 학교 내에서도 이제 고립된 의대 선생님들, 강원대 선생님들부터 삭발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전공의들 다 떠났지? 거기다가 교수님들까지 이렇게 동반으로 하겠다는 모습이 보여지지? 거기다가 이렇다면 니네들을 더 윽박지르겠어라고 나오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병원이 멈춘다. 이거는요, 여러분.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대책은 무엇이냐? 정부가 징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죠? 뭐 통화 내역 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럴수록 있잖아요. 이렇게 압박을 하고 면허 정지를 시키고 막 구속을 시키고 이랬을 때 쫄아서 컴백을 할까 아니면 동지애로 똘똘 뭉칠까? 물론 용사는 쫄아서 컴백하는 거에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저렇게 가는 걸 거고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의사들은 다 똘똘 뭉쳐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것이다. 의대 늘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리고 말고의 이 증언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당위적인 뭘 빼놓고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이다. 국민 여론이 나빠진다고 의사들이 컴백을 할까? 왜?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 의사들은 컴백을 할 유인이 아니라 더 컴백을 안 하게 돼요. 왜? 저런 사람들 진료하기 싫다. 이 정서가 퍼지거든. 그러면 니네가 그러면 의사 안 하고 굶어 죽고 이때까지 매몰병이 얼마인데 이거 아깝지 않아? 컴백해야지. 그 생각이 들려면 의사 선생님들도 일단은 승질 난 게 죽어서 그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아, 정부에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좌절감과 무기력감 속에서 의사들이 백기투항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몇 달이 걸릴까? 그리고 그 몇 달이 걸려서 의사가 뻗을 때까지 그러면 정부는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계속 우리가 환자가에서 죽어도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고 뭐를 해도 이건 전부 다 의사 탓이야. 정부 화이팅!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론이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가 될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견적의 문제예요. 견적. 이 정치 행위에 있어서 옳고 그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의 영역이 아닌 그냥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에 대한 예측. 그냥 이거는 인풋 아웃풋에 있는 거의 시스템. 논리적인 현상에 대한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냥 예측, 견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사태가 악화돼서 이번에 한번,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 한번 의사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어. 그리고 이번에 한번 윤석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어. 의사와 정부의 정면 충돌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더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세다? 의사들이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세다? 아, 저는, 그래. 여기서 가치 판단이 하나가 들어갈게요. 윤석열 정부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지? 승산도 별로 없는데? 승산 없는 싸움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유재일 네가 뭐 전지전능하냐? 네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부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왜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거나 우파라고 하는 게 곧 윤석열이 하는 말을 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아멘, 제가 그런 놈으로 보이세요? 내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는 내 의견이 있고 내 견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왜 내 신념 체계 하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게 있는 거거든. 이건 내 신념이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정책은. 이건 이제 제 가치 판단이죠. 이제 가치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 얘기를 하지만 이 가치를 다 배제하고 나서 보더라도 어떤 참혹한 현상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의료 질서가 개판이 나면 국민들이 너무 괴로워. 이거는 현상을 만환경으로 사물을 관측하듯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관찰을 먼저 하시라. 그리고 관찰과 데이터가 충분히 모아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예측 모델, 정부가 강공책을 썼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예측 모델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의사들한테 강공을 하지 말고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데이터를 모으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얘기인데, 그런 정책학이라든지 정치학에서의 이제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근대 정치학, 근대 학문의 ABC도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윤석열 정부 발작 버튼 하나 눌러드려요. 엑스포도 예측도 못했. 잼버 지금 시종일관 상황 판단과 집행이 뭔가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거는 좀 직시하셔야 된다. 용산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고요, 저는. 현상 파악을 아주 잘못된 파악을 하고 있다.